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은 자연 얘기를 좀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뭐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그 많은 자연 중 특별한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 사람, 인간들도 동물의 한 종으로 생각을 하고 또 동물 중에 어떤 그 생물에서 진화가 돼서 지금의 현재 사람, 인간이 만들어졌다, 인간으로 변해해 왔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인간이 다른 동물들,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도 있고 전혀 모양이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요. 그런 동물들과 같은 종류인지, 그냥 동물 중에 한 종인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런 내용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인간들은 다른 동물하고 정말 전혀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구별된 어떤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만 결혼을 하면요, 여기 예쁜 신랑 신부가 있는데요. 아마 오늘 결혼식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면 어느 주례 선생님이나 주례사를 할 때 이제 오늘부로 둘이 한 몸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짝이 맺어지면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됐다는 표현을 사람한테만 씁니다. 사람한테만. 동물들도 다 짝을 맺잖아요. 그래서 새끼들을 낳고 종족 번식을 해나가는데 동물들이 암수가 짝을 맺어서 평생 같이 사는 동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동물들한테 한 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유독 한 몸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사람한테만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동물들한테는 쓰지 않는 표현을 사람한테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 첫째는요, 다른 동물과 사람의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 쌍이 되는 것은 쌍이 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짝 고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제가 그동안 그 동물 얘기를 여러 차례 하면서 동물들이 짝 고르는 기준은 단 한 가지, 건강한가 안 한가,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튼튼한 종족을 지들 그 새끼들을 번식할 수 있나 없나, 그거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암놈이 순놈을 선택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은 짝 고르는 기준이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인물도 보고 학력도 보고 가정도 보고 그 이외에도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말하는 거 듣고 목소리가 좋아서 결혼도 하거든요. 이렇게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에 뭐 고무신도 짝이 있고 다 이렇게 짝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만 짝 고르는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어느 남자나 어느 여자나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간에 자기 짝이 다 있습니다. 자기 짝이 다 있습니다. 요게 다른 동물들하고 우리 사람의 하나가 되는 짝을 고르는 기준이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요, 이 새끼들을 낳았을 때
건강하지 않은 새끼들은 절대 돌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암놈이 같이 사는 순놈이 같이 사는 암놈이라도 한쪽이 그 건강을 잃으면, 그러니까 약해지면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모든 동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암놈이 건강한 순놈을 선택해서 짝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순놈이 약해지면 이 암놈이 그 순놈을 버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튼튼한 순놈한테 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오거든요. 모든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자식을 낳으면 더 튼튼한 자식도 있고 좀 덜 튼한 아기도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죠? 사람은 약한 자식을 더 돌봐서 튼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60이 넘어서 이제 그 노인이 되고 보니까 사람은요, 부부지간은 약해지면 상대방이, 내 짝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힘들어하면 힘들어할수록 더 챙겨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미운정도 있습니다. 이 미운정의 비중이 젊었을 때, 예뻤을 때 그 생기는 고운정보다도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을 나이를 들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만의 특징입니다. 사람만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미운정도 있는데 동물에는 절대 미운정이 있질 않습니다. 이것도 사람과 다른 동물들이 완전히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사람만 특별히 결혼을 하면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것, 음행이라는 것이 사람한테만 있습니다. 그런 범죄가 동물들한테는 전혀 간음, 음행이라는 범죄가 성립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간음이라고 음행이라고 해서 그 동물들을 우리가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순놈이 약해지면, 암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지면 그 약한 자기 짝을 거들떠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튼튼하고 건강한 놈하고 짝짓기를 하고 옵니다. 그것이 절대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음했느니 외도를 했느니 그렇게 욕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만 자기 결혼한 후에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데서 이상한 짓을 하고 오면 간음죄에 걸리고 음행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비난받고 처벌도 받는 것이 사람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혼하는 순간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차이 중에 또 하나는요, 모든 동물들은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같이 늙습니다. 동물들은. 그래서 순놈들이, 암놈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개들이 거의 생명이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말해서 약해지면 그 속에 있는 마음조차도 같이 늙기 때문에, 동물들은 같이 늙기 때문에 다른 순놈한테 대한 어떤 연밀 정이라든지 암놈에 대한 어떤 암놈을 차지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동물들은 암놈이나 순놈이나 건강할 때만 짝을 찾습니다. 그 이후에 약해지면 짝을 서로 간에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사람은 얼굴은 늙습니다. 얼굴은. 이 몸은 나이가 들면 늙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마음은 절대 늙지 않고 겉모양만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 겉모양까지 마음이 안 늙듯이 늙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왜 겉모양은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이렇게 늙어가느냐면, 변화를 갖느냐면, 저하고 제 아들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 아들이나 제 아들보다 30살이 많은 제 애비나 겉모양까지 늙지 않아가지고 비슷한 모양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저희 며느리가 엄청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겉은 늙어서 구분이 되지만 마음속은 하나 늙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도 동물과 인간들이 큰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한 종인 것이 아니라, 한 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디자인 존재라는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침팬지인데요. 침팬지의 애미가 지금 새끼 침팬지 젖을 먹이고 있네요. 우리 인간들하고 유전자가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것이 침팬지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그 게놈 지도라고 유전자 지도가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비교를 해봤더니 이 침팬지는 우리 인간들하고 유전자가 98%가 비슷하답니다. 98%가 같답니다. 2%만 차이가 있답니다. 2%만. 그런데 98%가 유전자가 인간하고 같고 2%만 틀린 그 2% 차이가 인간하고 침팬지하고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침팬지하고요, 우리 인간하고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삶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침팬지하고는. 유전자는 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런데 개는 우리 인간하고 유전자가 70여 프로 같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침팬지하고 개하고는 유전자가 20%나 차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침팬지하고 인간은 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개하고 침팬지하고는 20%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유전자가. 그러면은 이 침팬지하고 개하고는 2% 차이가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차이라면 개하고 침팬지의 차이는 엄청나야 되겠죠. 엄청나야 되겠죠. 그러나 얘들이 삶을 보면, 살아가는 걸 보면 개도 지 삶을 정확하게 살고 침팬지도 지 환경에 맞는 삶을 정확하게 살아갑니다. 얘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뭐 여건이나 환경은 좀 다르죠. 개가 살아가는 환경이 있고 침팬지가 살아가는 환경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환경만 다르지 지들이 살아가면서 또 새끼를 낳고 새끼를 기르고 종족 번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거의 같습니다. 디자인된 대로 정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비슷하니 뭐 좀 틀리니 하는 거 가지고 거의 같은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자의 수가, 유전자의 종류가 같고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는 하나하나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가 조합해서 무슨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컴퓨터 자판기에 104개인가요? 100몇 개의 키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키가 있지만 하나하나의 키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2개나 3개나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 어떤 컴퓨터의 기능이 발휘되듯이 인간이나 모든 동물들의 유전자도요. 그것이 닮은 것이 같은 것이 많고 적은 것은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유전자가 어떻게 조합돼서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팬지 유전자는 사람의 유전자하고 조합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침팬지하고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차이점을 한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팬지 여기 보면 손이 있거든요. 사람 손가락 같이 얘들 5개입니다. 5개. 사람 손하고 비슷해요. 하는 짓도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이파리를 뜯어먹기도 하고 열매를 따기도 하고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손을 사용하는 방법도. 그런데 근본적으로 침팬지가 사람 손을 못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팬지는 주먹을 못 쥡니다. 주먹을 못 쥐어서 복싱을 못 합니다. 권투를 못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권투 선수들이 주먹을 힘있게 쥐려면 요 네 손가락만 꼬부라져서 주먹이 젖이는 것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줘야만 파워 있는 주먹이 젖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다른 손가락을 감쌀 때만. 근데 침팬지는요, 요 네 손가락은 사람과 똑같이 오므려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요,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감싸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복싱 선수들 이렇게 엄지손가락 뻗고 권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손과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침팬지 손과 인간의 손은 엄연히 다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작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원숭이들도 침팬지도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얘들을 걸어 다닌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얘들은 주로 이렇게 사람같이 걸어 다니기보다는 두 발로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급하면요. 이렇게 두 발로 콩콩콩콩 뛰어다니다가 급할 때는 엎드려서 네 발로 깁니다. 네 발로. 그래서 이 원숭이는 사람같이 두 발로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원래는 네 발로 활동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또 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기는 게 주가 아니라 다 이렇게 두 발로 서서 이동을 하는 직립보행을 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만 서서 활동하게 디자인이 특별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우리 몸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머리인데요. 머리. 모든 동물들이 몸무게가 있거든요. 몸통의 무게와 머리 무게를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몸통의 무게에 비교해서 머리 무게가 제일 무거운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절대 머리가 먼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몸통이 먼저 떨어지는데요. 사람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몸통이 먼저 떨어지지 않고 머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크게 다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는 엄청 무겁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몸통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 떨어지면 무거운 쪽이 먼저 떨어지게 되니까 머리가 먼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인체의 구조입니다. 왜 사람만 머리가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걸어 다니는데 머리 무게가 머리를 이렇게 무겁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목도 힘들고 다리도 힘들게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요? 여기를 좀 가볍게 디자인했으면 목도 좀 편할 거고 몸도 좀 무게가 덜 받으니까 좀 더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이면 제일 무거운 것을 이후에다 얹어놨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끔 이런 그 놀이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손바닥 위에다가 무거운 망치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중심을 잡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애기들 이렇게 조금 막 걸으려고 시작하면은 장난하라고 애기들도 이렇게 올려놓고 꼬노꼬노꼬노 해가지고 중심을 잡게 만드는 그 장난도 좀 해봤는데요. 그건 애기들 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고 망치를 이렇게 손바닥 위에 놓고 이렇게 세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망치 위에는 그 쇠뭉치지 않습니까? 망치는 쇠뭉치가 있고 위에 밑에는 나무로 된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쇠뭉치 있는 것이 엄청 훨씬 더 무겁거든요. 이 밑에 손잡이보다는. 그러면은 이 쇠뭉치가 있는 무거운 망치 대가리가 있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손바닥 이렇게다 붙여놓고 하는 것이 중심 잡기가 좋을지 아니면 무거운 망치 대가리를 그 쇠를 이렇게 위에다 놓고 손바닥에서 띄워서 위에다 놓고 중심을 잡는 것이 쉬운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신기하게도 무거운 것이 밑에 이렇게 손바닥에 다 있을 때보다는 무거운 것이 위에 손바닥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훨씬 중심 잡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서커스 구경을 가면요, 외줄타기 하는 서커스 단원이 있거든요. 외줄타기를 할 때 큰 장대를 가지고 중심을 잡습니다. 무거운 장대를 가지고요. 근데 무거운 장대가 기름은 기를수록 이 서커스 단원은 중심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서커스 단원일수록 이 장대 길이를 길게 합니다. 훨씬 더 무거운데요. 이렇게 길어야만 중심 잡기가 쉽습니다. 중심이 잘 잡아집니다. 이 장대가 짧으면은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서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물리의 법칙에도 있는 건데요. 모든 물질은 중심을 잡을 때 무게 중심, 무거운 부분이 접촉면에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 잘 잡혀줍니다. 그래서 이 망치의 그 쇳덩어리, 대가리, 망치 대가리가 위로 가면 갈수록 중심 잡기가 좋습니다. 서커스 단원이 이 그 장대가 길면 길수록 중심 잡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요, 어린애들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은 조금 걸어가다가 잘 넘어져요. 근데 어른들은 잘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애보다는. 그 이유가 이 머리 무게가 제일 무거운데 어렸을 때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 지면하고 어렸을 때는 많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심이 잘 안 잡혀집니다. 어린애들은. 그래서 잘 넘어져요. 그런데 이제 자꾸 크면은 이렇게 어른이 되면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머리의 위치가 이 지면 땅보다 자꾸 높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중심 잡기가 좋아져서 중심이 잘 잡혀져서 어른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어린애들은 잘 넘어져도 다치질 않는데 어른들은 한번 잘못 넘어지면 다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중심이 잘 안 잡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 잡기는 훨씬 어른이 쉽지만 이게 어른은 키가 크니까 운동 반경이 넘어질 때 운동 반경이 크거든요. 이렇게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질 때 많은 힘을 받아서 이제 그 좀 넘어지면 잘 다치고요. 어린애들은 키가 작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짝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 반경이 적어서 그냥 땅에 넘어져도 큰 힘을 받지 않아서 어린애들은 잘 다치질 않습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람만 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머리를
가장 무겁게 디자인해 놓고 제일 무거운 것을 맨 위에다 얹어놔서 걸어 다닐 때 중심 잡기가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침팬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른 동물들과 서서 활동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인간만의 특별한 디자인이 틀림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다른 동물들하고 인간은 전혀 다르게 디자인된 특별한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과 그 동물들이 근본적인 차이 하나는요. 전 세계에 추운 곳, 더운 곳 할 거 없이 어느 곳이나 동물들 다 살지 않습니까? 북극에 가면 백곰 살고 또 더운 데 가면 더운 데는 열대 그 동물들이 살고 모든 동물들 전 세계 어디나 다 삽니다. 추운 데도 살고 더운 데도 살고. 그런데 동물들은 추운 데 사는 동물들은 추운 데서만 삽니다. 더운 데 사는 동물들은 더운 곳에서만 삽니다. 이 추운 데 사는 동물들이요. 갑자기 더운 데 오면 죽습니다. 못 살아남아요. 그래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북극에 있는 그 백곰들 추운 데 사는 애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얼음을 잔뜩 넣어주지 않습니까? 얼음을. 북극과 같은 그런 기온을 만들어주느냐고.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여기 사는 동물들이 여기에서 못 살고 여기 사는 동물들이 추운 곳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여기 세계 지도인데요.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나라들이. 이게 이제 뭐 독립한 나라도 있고 아직은 뭐 독립을 인정받지 못한 나라도 있는데 지금 독립국으로 인정된 나라들은 197개인가요? 하여튼 뭐 190여 개로 알고 있고 그렇게 독립을 인정받지 못했어도 엄청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합치면 200개가 훨씬 넘고 또 아프리카 같은 데 큰 나라에 부족들까지 합치면은 뭐 3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전 세계에는 이렇게 200개가 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보면요. 아주 추운 데 있는 나라도 있고 더운 데 있는 나라도 있고 전 세계 어디나 인간들은 다 삽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은 이 북극에 살다가 더운 지방, 열대지방 와도 거기에 다 적응하고 삽니다. 우리나라에 살던 과학자들이 지금 저쪽 알래스카 위 북극 거기 가가지고 지금 과학자들이 가서 과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끄떡없이 삽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면 다른 동물들은 그것이 안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는데 사람들만 모든 걸 다 만듭니다. 모든 걸 다 만듭니다. 집도 만들고 이 추운 데 가면은 얼음으로 집을 만들고 더운 데 가면은 나뭇가지 가지고 집을 만들고 콘크리트 가지고도 만들고 온돌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히터도 만들고 인간들은요 세계 지구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곳에 적응하고 살 수 있는 도구를 다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만 그렇습니다. 인간과 가장 닮았다는 침팬지 지들이 만들 집을 지들이 별도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환경에 맞춰서. 다른 동물들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이 없이 사는 동물들도 많고 집을 짓고 사는 놈들도 각 종마다가 똑같은 집만 짓지. 새들도 그 까치집, 뭐 종달새집, 지가 짓는 집 똑같은 집 하나 이외에는 절대 다른 집을 짓지 못합니다. 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식동물들, 풀만 먹고 자라는 놈들, 풀 중에서도 특정한 풀만 먹고 자라는 놈들, 그렇게 디자인된 놈들은 육식동물 마찬가지인데요. 평생을 자식들, 그 새끼들 마찬가지 다 그 음식만 먹고 살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그때 필요한 거, 북극에 가서
과일이 없으면 연어 잡아먹고요. 이 아프리카 지방 더운 곳에서 고기 없으면 과일 먹고도 살고,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살도록 특별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지가 털이 길든 짧든, 털이 많든 적든 지가 입고 온 옷, 털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사는데요. 뭐 털갈이는 할지언정 사람들은 추운 데 가면은 외투를 만들어 입고, 더운 데 가면 비키니를 만들어 입고, 옷도 마음대로 만들어 입습니다. 이렇게 사는 집, 먹는 음식, 입는 옷, 전 세계 어디 춥고 덥고를 막론하고 전 세계, 온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유일하게 디자인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은 인간 하나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온 땅에 충만되지 않고 지가 사는 영역에서만 새끼들을 낳고 나가고 충만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과 우리 동물들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차이는요, 이렇게 온 땅에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들은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다 흩어져서 인류가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먼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수단으로 다른 동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간들한테는 그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동물들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동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바다에 가면 뭐 큰 상어나 고래, 그 배에 뭐 다른 놈들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 좀 있어도 그것은 크게 이동수단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동수단이라고. 근데 우리는 각종 동물들을 다 길들여서 이동수단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살던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 비행기하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전에도요. 지금 현재도 비행기하고 자동차가 전혀 갈 수 없는 지역이라도 우리는 동물들을 이용해서 다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살 수 있고, 모든 동물들을,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디자인된 유일한 그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절대 비교를 하면 안 되고 특별한 존재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올림픽의 그 뭐죠? 마스코트로 하나? 각 올림픽에 왜 경기 종목을 쭉 해놓은 거거든요.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요. 참 인간은 다양한 짓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먹고 사는 거, 뭐 집 짓는 거, 옷 입는 거, 그런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구조도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기 잘하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치타. 이놈은 달리기 단거리 선수입니다. 달리기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무슨 그 곤충들, 아니면 거북이. 기는 건 잘하는데 뛰는 건 죽어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동물들은 지가 살아가기 위한 어떤 기능은 많이 발달돼서 인간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더 높이 뛸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이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물은 한 종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이 신체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모든 거 다 압니다. 동물들이 하는 거 모든 거 다 흉내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뭐 수고, 배고, 야고, 뭐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펜싱도 하고 승마도 하고 복싱도 하고 높이뛰기 넓이뛰기 다 합니다. 뭐 가지고요? 이 몸 가지고 다 하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동물 얘기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높이뛰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발이 길다 있지 않습니까? 점프 잘하는 동물들은 이 발가락 끝에서 발목, 말이 그렇고 메뚜기가 그렇고 요 발 끝에서 발목까지가 기르는 것들이 높이뛰기를 잘하고 치타같이 넓이뛰기를 잘하는 것은 허리가 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샥샥 이렇게 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은요, 허리 길이, 이 발 끝에서부터 발목까지 길이가 기가 막힌 사이즈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발목에서 발끝에서 발목까지 길이가 조금 더 길어도요, 우리가 이렇게 댄스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댄스 잘 못하게 됩니다. 제자리에서 막 돌고 하는 거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요 사이즈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요 사이즈 가지면 제자리에서도 돌고 또 넓이뛰기도 하고 높이뛰기도 하고 요 허리 사이즈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이즈 가지고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스파이크도 그 배구에서는 스파이크라 하나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높이뛰기 선수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가 계속 우리 인간들 같이 보니까 이 몸 구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런 구조가요. 요렇게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 인간의 몸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동물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동물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은 종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디자인됐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합창단원들인데요. 합창단원들. 와, 대단하네요. 앞에는 이제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뒤에서 이제 합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꾀꼬리 정말 아름답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동물들이 소리들을 내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꾀꼬리 소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꾀꼬리는 평생 꾀꼬리 목소리 하나밖에 못 냅니다. 뱀이 평생 맴 뒷사람이 찌릭 그 소리 하나 이외의 소리를 다른 동물들은 전혀 내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 성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디자인돼서 사람 모든 소리를 다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동물 소리도 다 내고요, 모든 소리를 다 냅니다. 노래도 합니다. 높은 음, 낮은 음 다 하고, 어떤 사람은 바리톤으로,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로. 그래서 그것이 합쳐지면 이렇게 엄청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합창단도 구성합니다. 못하는 노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물들이 노래하는 동물들 보신 적 있습니까? 꾀꼬리가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꾀꼬리가 노래합니까? 합창단에 들어와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전혀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체육,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특별하게 이렇게 성대가 구성이 돼서 성대, 입도 마찬가지고요. 디자인돼서 모든 소리 다 낼 수 있고 모든 노래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인간의 노래소리입니다. 꾀꼬리 노래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인간, 사람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능 다 가지고 있어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추우면 추운 데서도 살 수 있고 더우면 더운 데서도 살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또 그 능력이 있어서 운동도 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노래도 다 하고 더더군다나 생각도 모든 생각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뿐만이 아니라 상상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도 있는 걸로 내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신체 구조 모든 거 완벽하게 다 알 수 있고 모든 기능 다 있고 또 생각도 모든 거 다 알 수 있고 정신까지도요. 그렇게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간들이요. 종교가 이렇게 많습니다. 신을 엄청 찾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이 없는 좀 부족한 동물들, 침팬지나 다른 동물들이 또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이 신을 찾고 자기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걸 찾는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인간들은 지들이 자기들을 생각할 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인데 또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디자인된 인간들이요. 동물들은 전혀 하지 않은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들은 각 종교의 상징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 종교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물에 가면 물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북두막에도 신이 있고 장독대에도 신이 있다고 우리 어머니 때까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많은 신을 찾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찾냐 이 말이에요. 인간들은. 여기에는 다른 동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인간만의 어떤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만의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기능 다 있고,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생각, 모든 상상 다 할 수 있어도 자기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인간만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다른 동물들은 디자인 된 대로 살다 가거든요. 너 요거 먹고 살다 와. 넌 여기서 살다 와. 그러면은 그것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다 디자인 된 대로만 살다 가는데 인간들은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제멋대로 살아서 죄가 많다는 것도 인간들 자기 자신이 다 압니다. 인간은 이렇게 많은 기능과 많은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 다 알고 지멋대로 살아서 죄도 많다는 것을 다 알아서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특별한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다른 동물들과 좀 구별이 되는 특별한 존재,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